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저소득층은 48.7년, 상위 20%는 6.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또 화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2년 동안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간이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소득층의 PIR 수치가 5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층의 소득 증가폭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 대비 2019년 2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오히려 7.6% 감소한 상황으로 따라서 반면에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13.8% 증가했다. 즉 상위 20% 분들은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기간이 더 짧아졌고 하위 20%의 분들은 집을 사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서 지금 상위는 6.9년, 하위는 48.7년 이라는 기간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상승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없는 분들이 그러한 불만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 숫자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집값으로 억지로 이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뭐 서울 집값이 비싸다, 몇십 년 걸린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고 끼워 맞춘 표현.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갖다 먹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소득의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다는 거 얘기예요. 고소득자는 돈을 더 벌고 있고 저소득층은 더 못 벌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평균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죠. 평균 집값은 고소득층이 사기가 더 좋아지는 거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났으니까 저소득층은 평균 집값도 올라가는데 내 소득은 안 늘어나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소리가 나오게끔 되는 거고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소득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맞물려 가지고 집값하고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는 소득 높은 사람이 중위권 중위 아파트 살려고 그래? 얘네는 더 비싼 거 살려고 하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도 평균 아파트로 따지지 말고 아파트도 5분위로 나눠가지고 소득 5분위처럼 아파트 5분위로 따지면 돈 더 들걸? 기간 더 늘어났을걸? 저소득층은 또 따져보면 기피하는 주택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연립주택 빌라. 근데 걔도 몰랐어.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는 이래나 저래나 사실 집 사기 어렵던 거 저소득층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 자, 고소득층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택과 저소득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주택의 차이점도 있으니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용. 우리나라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면서 되게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니까 이 가지지 못한 분들과 더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는 게 되게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아, 물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들 PIR 수치가 나와서 그러는데 일단은 아파트 지역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PIR 값은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따지지 않고 보통 3분위 평균 소득이죠.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 3분위가 그 아파트, 그 지역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느냐라는 걸 가지고 사실 PIR,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라는 통계 데이터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허리가 허리의 집을 살 때 얼마냐? 네네.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뭐 전혀 이상한 쪽 방향으로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론은 저소득층이 집 사기 어려워진 건 사실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은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집값은 올라가는데 월 평균 소득은 7.6%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 사는 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 문제는 그거죠.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시장님이 되게 노력하고 있고 임대주택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런 걸 하는 건 맞는데 상위 20%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뭐 청년 무슨 LH 청년 무슨 주택에서 청년들이 그 굉장히 낮은 저리로 해서 전세를 구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가고 있어서 기대나 성에는 못 미치겠지만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내가 어제 이런 직구 리모델링 이런 거 하는 분이랑 그저께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 좀 했는데 저는 술 안 먹고 눈 때문에 술 못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투자의 기회 요인들이 있어. 그래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배려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또는 다른 형태의 공급들도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5분이 소득 높은 사람들 쪽이 주택을 어떤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그 시장은 되게 과열되고 있고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뚜렷하게 답이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부의 정책을 좀 믿고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는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달아올랐다 과열이다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실제 이 부분들도 강남 3구나 특수한 몇 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지 지방 쪽의 부동산 시장은 그닥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닌. 서울도 다 틀려. 거예요. 서울도 다 모든 구역이 다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넓게 펼쳐놓고 보신다 그러면 선택 위기에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집값 안정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남은 카드를 또 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솔솔